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로 발표하는 저희 조 이름은 상승 DB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시연회는 이렇게 늘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구현한 사이트는 남성 시계와 지갑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사이트입니다. 보통 명품 지갑과 시계를 파는 이런 사이트는 다른 사이트들은 저희가 이제 보증서를 물건을 살 때 보증서를 주고 그 보증서를 바탕으로 AS를 받으러 가는데 실질적으로 상품들이 경향상품이라서 AS가 힘들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품 샵 입장에서는 자신들밖에 AS를 하지 못하니 소비자들에게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상승몰이 저희 사이트 이름입니다. 명품 지갑과 명품 시계 장인분들과 협업을 해서 정해진 날짜와 시간, 내용을 미리 받아서 정해진 시간에 소비자 편의에 맞춰서 AS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질이 높은 AS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사이트들과의 다른 특화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조언은 조장 혜민씨를 바탕으로 이렇게 저, 지연씨, 여주씨, 진씨 이렇게 5명으로 구성돼서 각자 맡은 페이지를 각자 담당하는 부분을 담당해서 만들었습니다. 저희 일정은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기술들을 간략하게 언급을 드리면 프론트엔드에서는 부트스텝으로 뼈대를 잡고 jQuery들을 활용해서 프론트엔드에서 사용하는 여러 함수들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백엔드에서는 스프링을 기반으로 하되 마이바티스를 활용해서 오라클과의 연동을 좀 더 편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소 API 등 각종 API를 사용했고 저희 5명이 협업을 할 때 기터브와 소스트리를 이용해서 협업을 편리하게 했습니다. 이제 분석과 설계를 보여드릴 건데 저희가 추가하고자 했던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할 때 DB를 설계할 때의 과정은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로 파트를 구분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런 기능들을 추가하려고 했고 이 기능들은 추후 발표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요건 점수입니다. 우선 이건 완성된 DB는 아니고 저희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최초로 개념적 설계를 하고 이렇게 칠판에 적어본 사진입니다. 추후에는 이 개념적 설계를 바탕으로 논리적 설계도 했고 또 추가된 테이블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테이블 변화 규칙에 맞춰서 DB에 넣을 수 있는 릴레이션 스키마 형태로 논리적 설계로 저희가 개념적 설계를 변환한 모습입니다. 저희가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최종 완성된 이 DB 설계 모델을 바탕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SQL 구문을 작성해서 DB에 입력함으로써 실질적으로 DB를 물리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간략한 기능을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로그인과 관련된 기능은 저희가 스프링 시큐리티를 적용해서 접근 권한을 제어하고 또 OS라는 API를 사용해서 소셜 로그인을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결제도 아임포트 REST API와 또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REST 템플릿을 사용했는데 추후에 또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니시스 창을 사용했고 저희가 나중에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예약을 할 수 있고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예약을 할 수 있는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예약을 하면 이런 UI를 통해서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관리자와 직접 패널을 주고받으면서 예약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예매를 할 시 이렇게 1대1 카톡방이 운영자와의 1대1 카톡방이 자동으로 개설돼서 또 예약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저희의 사이트 맵은 이렇습니다. 하나하나 추후 발표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이게 테스트 오류가 이렇게 줄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우선 단위 테스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 통합 테스트를 하고 시스템 테스트를 하고 마지막으로 인수 테스트를 해서 100%로 모든 기능들이 잘 작동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서류도 남기면서 확인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시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전체 사이트를 한번 가볍게 훑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팝업창도 뜨고 훑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메인 사이트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공지사항 이렇게 여느 사이트처럼 확인할 수
그 다음에 회사 소개. 역시 저희 어느 회사와 마찬가지로 오시는 길 등등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AS 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원이 어떻게 AS를 처리해야 할까 하는 절차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SNS 문의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누르면 실제로 카카오 로그인을 하면 그때 단톡방이 폰으로 그 회원의 폰에서 개설되면서 예약을 잡을 수 있고 페이스북도 아까 마찬가지 방식으로 예약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채팅을 만들었는데 채팅은 로그인 한 상태에서만 그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시연을 마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품 탭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품 탭에서는 필터를 적용해서 지갑만 누르면 지갑이 나오고 그렇게 할 수 있고 지갑만 눌러보시면 지갑만 나오고 그리고 가격 순으로 예를 들어서 필터를 적용하게 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가격 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장바구니에 넣어보겠습니다. 우선 그냥 장바구니에 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유효성 검사로 하나 이상 수량을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로그인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로그인에 앞서서 회원가입부터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메일 인증을 보내면 실제 네이버로 인증 메일이 오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가입이 되는데 저희가 아이디를 입력을 하고 이 부분이 다음에 우편검색 API를 활용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핸드폰 번호를 입력 안 하고 가입을 이렇게 해보면 가입하라고 이렇게 빨간 줄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줍니다. 필수 가입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다시 체크를 해주고 그럼 이번에는 입력을 해서 제대로 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대로 가입이 되는 모습이고 로그인을 회원가입한 방금 아이디로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그럼 장바구니에 잘 담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는 이렇게 장바구니 전용 UI가 있고 또 메인 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UI를 통해서도 장바구니에 담긴 목록을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결제 보여드리기 앞서 저희가 결제 사진 우선 보시면 이렇게 옆에 사진도 3개가 있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렇게 제품에 대한 사진을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리뷰를 달 수 있게 했습니다. 리뷰를 달 수 있게 했는데 저희가 신고 기능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 글을 신고를 할 건데 이상한 글이니까 신고를 해야겠죠. 신고가 지금 2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로그인한 회원 아이디가 신고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여 삭제된 댓글입니다. 댓글을 읽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직접 구매를 달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구입한 사람만 구매를 달 수 있게끔 하였기 때문에 구매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럼 실제로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포티노 블랙레더라는 이 제품을 구매를 할 거고 사용하는 포인트가 지금 300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포인트는 없기 때문에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는 없고 만약에 저희가 포인트가 있었다면 요 300포인트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추후 포인트가 적립되는 모습은 마이 페이지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흔히 보는 이니시스 결제창이 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아임포트, REST IP와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REST 템플릿을 이용해서 HTTP 통신을 해서 결제 취소 및 확인을 구현을 했고 실제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이용해서 이니시스 웹표준 결제창을 띄우게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결제를 구현을 했습니다. 실제 결제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리뷰를 못 달았었는데 구매를 하니까 이렇게 리뷰를 달 수 있게 됐습니다. 리뷰를 달 때는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원이 이 상품을 구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마이 페이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주문 내역에 방금 주문한 이 포르포티노 블랙레더가 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배송까지 한다면 배송 확인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랜덤한 번호를 부여를 했고, 그리고 아까 포인트가 3만원짜리였기 때문에 1%에 해당하는 300원이 사용 가능 포인트로 적립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배송 확인을 눌러보면 가상의 번호이지만 만약에 실제 송장 번호였다면 조회가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네이버 택배조회 검색창까지 가게끔 저희가 편의를 구현했습니다. 이제 환불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불 시 UI만 변화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KG 인시스 서버에서 결제된 금액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UI의 변화는 일단 주문 내역, 환불 내역에 이렇게 목록이 뜨게 되고, 아까 주문 내역에서 사라지고 환불 내역으로 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회원 정보 수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해야 하는데 임의로 잘못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비밀번호 브리치가 뜨면서 다시 입력하라는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제대로 입력을 하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창이 뜨고 최종적으로 회원 혜택까지 실행할 수 있는데, 이건 제일 마지막에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의글 1:1 문의 작성 부분으로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의글을 하나 임의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직 답변이 미완료됐기 때문에 답변 미완료라는 글자와 함께 빨간색으로, 답변이 완료된 거는 초록색, 답변이 미완료된 거는 빨간색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눌러서 방금 저희가 쓴 글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답변 제목에 추후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답변을 다는 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답변을 달면, 관리자 페이지에서 답변을 달면 실시간으로 여기 답변이 달리는 모습을 추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정 삭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글을 이렇게 쓰면 글을 쓴 순서대로 위로 올라갑니다. 최신 글이 위로 올라가고, 지금 1, 1, 2, 3, 4 이렇게 썼죠? 여기서 2, 2를 4, 4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해당되는 글이 4, 4로 수정되고, 이번에 4, 4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그럼 1, 1과 3, 3이 남고 제대로 선택된 글이 삭제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관리자 페이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를 소개하기 앞서 관리자 페이지는 이미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까 소셜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셜 로그인을 통해서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상승몰에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로그인을 했지만 상승몰에서도 로그인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는 관리자 아이디입니다.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오면 저희가 구글 차트 API를 이용해서 통계를 구현했는데, 이 값들은 임의로 입력되긴 했지만 실제 DB와 연동된 값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B와 연동을 해서 DB에 변화를 주면 값들도 또한 변화합니다. 밑에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DB에 있는 값들과 연동했습니다. 이제 회원 관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 회원 목록을 볼 수 있고 관리자 목록도 볼 수 있습니다. 한 회원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보려면 이렇게 아이디를 누르게 되면 그 회원이 구매한 정보, 환불한 정보, 1:1 문의 정보, AS 문의 정보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원의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을 여기서 줄 수 있습니다. 등급은 VIP 등급도 있고 블랙 컨슈머도 여기서 줄 수 있는데, 블랙 컨슈머로 줄 시에는 저 맨 마지막에 활성화 여부가 비활성화로 바뀌면서 사실상 어떠한 로그인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거든요. 방금 저희가 가입한 그 아이디에 저희가 방금 블랙 컨슈머로 줬죠? 그럼 로그인할 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로그인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블랙 컨슈머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로그인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 회원을 살려보겠습니다. 일반으로 살리면 비활성화됐다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고, 다시 그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블랙 컨슈머가 풀렸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품 등록과 수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목록들이 다 저희 상품 게시글에 있는 상품들인데, 흰색과 검은 줄로 구분되는 이유가, 흰색으로 지금 줄이 쳐져 있는 것은 실제로 상품 게시글에 등록이 된 상품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거를 임의로 비활성화를 할 시에 검은 줄이 쳐지게 하고 실제 상품 게시글 목록에서 회원들이 볼 수 있는 상품 게시글 목록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 상품을. 그러면 저희가 이 파란색 장지갑, 플래밍고라는 이름의 파란색 장지갑 배송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활성화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회원 입장에서 상품 볼 수 있는 상품 목록 창으로 가보면 이렇게 장지갑이 생겼죠? 그럼 다시 비활성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검은 줄이 생겼죠. 그러면 실제 상품 게시글에서도 내려가고 지갑을 눌러보셔도 그 아까 그 파란색 장지갑을 찾을 수가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존에 있는 상품 목록을 올리고 내리고 할 때고, 아예 없는 상품을 등록할 때는 이렇게 상품 등록 UI를 통해서 상품을 등록하게 됩니다. 서브마리너 레이트라는 저희가 신규 상품을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썸네일 사진 3개는 아까 장바구니에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옆에 3개 사진인데 나중에 또 이 썸네일 사진이 어디에 박힌 사진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상품 소개에 바뀌는 사진들도 각자 어디에 바뀌는 사진인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초록색 브랜드 로고가 있는 롤렉스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이 서브마리너라는 상품을 신규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에 대한 상세 설명을 일일이 해서 등록을 하면 이제 상품 게시된 목록으로 상품 탭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면 롤렉스 서브마리너라는 이 상품이 신규로 등록된 모습을 볼 수 있고, 아까 썸네일 사진으로 넣었던 3개의 사진이 그 위에 3개 사진으로 하나 뜨게 되고, 그리고 또 전체 화면, 이 사진에 대해서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게끔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리시면 아까 하나하나 이미지 등록했던 그 글들이 상품 소개로 이렇게 등록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1:1 문의에서 아까 저희 회원 가입해서 문의했던 문의입니다라는 글이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에 답변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달아보면 이제 그 아까 회원 가입한 그 회원의 마이 페이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는 미완료되면서 빨간 글자였죠. 근데 이렇게 초록색 글자로 바뀌면서 답변이 완료됐고, 관리자가 답변한 내용이 이렇게 실제로 답변으로 달리는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로그인 해야지만 가능해서 못 보여드렸던 채팅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로그인을 해서 채팅을 입력하면 운영자가 보는 즉시 대답을 해줄 수 있게끔 웹소켓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구현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달면 실제로 운영자가 마침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 탈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원 정보 수정에서 만약에 소셜 로그인으로 입력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는 창이 뜨지 않게 됩니다. 이거는 일반 회원이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는 창이 있게 되는 것이고, 이제 회원 탈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작성하고 이제 회원 탈퇴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되고 탈퇴가 완료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탈퇴한 아이디로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로그인이 안 돼야겠죠? 네, 탈퇴를 정상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로그인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시연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조원들 한 분 한 분씩 서서 마지막으로 서서 소개해보고 옆에 카메라 조심하고, 카메라 조심하고. 조장님 혜민씨, 그리고 발표를 했던 저, 그리고 여준씨, 진씨, 지연씨 이렇게 5명이서 고생을 해서 6개월 동안 잘 배우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